인터뷰.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저희가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서 국민의 방송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꼭 바로잡아야지, 그런 문제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 벌어졌습니다. 전세 사기, 아니 재발 방지 대책 내놨는데 왜 계속 이어지는 거지? 대책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위원장 민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그런데요,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이미 발생한 사건이라 피해는 아마 이미 그 전에 발생을 했을 겁니다. 네. 본인 피해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보증금 돌려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피해자들 젊은 사람들입니까? 네, 대부분 더 젊은 분들이 20, 30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조사 지금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지금 한 70%는 40대 미만 청년들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통계하고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지난번 피해자들 구제 사항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이 이제 그 심의 한 7,092건 중에 6,063건이라고 그럽니다. 네. 한 6천여 명 정도 되시는 거죠. 나머지 한 이제 15% 정도 되는 이제 1,000여 건 가까운 분들은 이제 또 탈락이 됐고요. 네. 이제 이분들 중에서 실제 피해 지원 현황을 좀 보면은 이게 좀 놀라운데, 피해자 결정은 6천여 분이 받으셨는데 실제 어떤 지원이 된 사례들을 이렇게 꼽으면 한 2천여 건밖에 안 되고요. 이것도 사람 수로 센 게 아니고 지원 건수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중복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지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적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정부가 대책을 내고 특별법까지 꾸렸는데 왜 피해자들이 도움을 못 받습니까? 우선 이제 정부 주요한 그 지원 정책이 대출 지원 정책이었는데, 네. 기존 대출의 연장 외에 그분들이 좀 이렇게 쓸만한 대책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기존 대출이 많다 보니까 네. 추가 대출을 얻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아이고, 그렇군요. 경공매 같은 경우에 또 유예가 돼 있어서 이게 아주 이제 진행이 돼야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택 취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벌어질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서민들한테 전셋집은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기당한 거잖아요. 구조적인 맞습니다.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주거 지원 실적이 지금 85건 정도밖에 안 돼요. 주거 지원 이전에 대한 어떤 지원 네. 실적이. 그러니까 실제 주거 이전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조치들이 실제 피해자들의 어떤 구체적인 실태 조사에 기반해서 네. 이게 피해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탓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우려를 갖게 합니다. 빌라 사기왕 언제 구속됐다, 누구 처벌됐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네. 빌라 사기, 이렇게 전세 사기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전세 사기 지금 피해자들 지금 이제 구속된 분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1세대 빌랑 진 씨가 이제 지난 10일 날 이번 10월 10일 날 이제 구속 기소됐어요. 지난달에 구속돼 가지고요. 기소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형사처벌 받겠죠. 다른 임대인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전세 사기를 하신 분들이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 주의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이게 혼자서 열심히 주의한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선 보증금 액수가 이제 집값하고 비교해가지고 70% 이상이면은 좀 위험하거든요. 자, 그렇지 않은 주택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70% 아래로. 네. 그리고요. 그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대출을 너무 무리하게 받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대출금이 크다 보면 나중에 회수 못해서 타격도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어요.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는 대출인가 하는 부분을 꼭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정부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조금 이런 대책은 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그 대출 지원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피해자들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설계를 하지 못해가지고
일단 대출 지원 조건 좀 까다롭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림이 떡이잖아요. 네. 대출 지원 조건을 좀 현실화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이제 제일 말하는 것이 보증금 일부라도 좀 받으면 좋겠다. 예. 그게 크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선구제를 해주고 예. 후회수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이렇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이런 같습니다. 부분이 대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안 나왔어요. 정부가 이거 거부하고 있고요. 아니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닐까요? 네, 제일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정부가 이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피해자는 좀 주로 대출 정책이 나온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정부 돈이 조금 먼저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다 회수할 수 나중에 있잖아요. 회수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적극적인 전세 피해 대책,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은 아니네요 지금. 네, 지금 대출 지원 정책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선순위 채권이 있는 네. 저당 채권이 있는 이런 경우에 피해자들이 후순위로 있는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순위 은행권 같은 데에서는 네, 맞습니다. 피해가 덜할 거 아니에요. 그 채권을 이제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데가 좀 선매입을 해줘가지고 요거 원가 수준에서 네. 이렇게 배당을 받도록 하면 뒤에 후순위자들이 좀 배당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임차인들이 좀 배당을 기존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방안도 또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891님께서 빌랑 아니고 빌라 전세 사기꾼이라고 명칭해 주세요 얘기하는데 저는 방송에서 계속 빌라 사기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왕이라고 하고 있고요. 7622님께서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제가 주의한다고 100%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당연한 게 당연해지는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얘기했는데 이런 피해가 계속되면 안 되는데 지금 또 금리 오르고 네, 매우 어려워지고 있죠. 금리 오르고 부동산 어렵습니다. 상황 사실은. 네. 일부 지역은 뭐 다시 뭐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하지만 지금 금리 오르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네. 전세 사기 피해는 또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예,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가장 주의할 점 뭐고 정부는 뭐 해야 되는지.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피해 구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 한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보면 요걸 좀 낮춰서 전세가율이 좀 낮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그리고 집값이 떨어졌는데 정부에서 계속 부양책으로 지금. 네, 부양책으로 계속 이렇게 전세 보증을 계속 많이 해주면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전세가가 오르는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갭투기에 이게 좀 활용이 될 여지들이 계속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집값의 한 70% 수준 이상은 이 대출을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LTV 같은 것도 있잖아요. 주택 매입할 때도 70% 이상은 대출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도 집값의 70% 이상 대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보증 한도를 좀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등록이 민간 임대 사업자 중에서 이렇게 전세 사기꾼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무자본 갭 투기를 통해서 이렇게 주택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예.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서 임차인들이 속지 않고 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전한 거래 환경을 그렇죠. 좀 조성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본다지만 거의 공인중개사한테 전적으로 의존할 네, 수밖에 그 말을 없잖아요. 믿고 하죠, 네. 보통. 국가에서 그래서 자격증 준 거 아닙니까? 그럼요. 공인 자격을 준 게 그 이유죠. 네. 1240님께서 제가 아시는 분도요. 공장에서 힘들게 돈 모아서 전세 얻었는데요. 사기당하셨어요. 여기저기 돈을 융통하느라 전화 주셔서 조금이라도 빌려드렸는데 서민들 등쳐먹는 전세 사기꾼은 꼭 엄벌해 주셔야 됩니다. 사기당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네. 변호사님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아이고, 네. 우리 저 언론에서도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들이 지금 속속 입법 논의에 들어갔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 봐야 되는데. 네,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슬프게 말하세요? 네. 얼른 가세요. 민변의 민생경제위원장 이강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현재 서울 시내는 지표 관계로